안녕하세요 관유 여러분, 영지입니다. 오늘은 선수 소개 5화로 돌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첼시에서 뛰었던 선수라 좀 하기가 꺼렸는데 간단하게 이 선수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은 디디에 드록바, 별명은 드록신. 이제 이 별명에 대해서는 왜 드록바가 드록신으로 불리는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생년월일은 1978년 3월 11일, 현재 39살이죠. 출생 지역은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아비장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랑 몸무게는 189cm에 91kg. 그리고 우상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스트라이커죠. 티에리 앙리. 그리고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다음은 선수 커리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드록바는 1998년 이제 프랑스에 있는 2부 리그 르망이라는 팀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드록바는 어떻게 보면은 코트디부아르에서 5살 때 프랑스로 넘어가게 돼서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르망 2부 리그에서 이제 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갱강이라는 1부 리그, 프랑스 1부 리그로 이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마르세유 이제 팀에 가서 한 시즌만 보내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에서는 2004-2005 시즌부터 2011-2012 시즌까지 이제 뛰어서 총 341경기 157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가 정말 드록바의 전성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2012년에는 상하이 선화라고 중국 리그에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11경기 8골밖에 기록이 없어요. 1년도 채 못 뛰고 팀이랑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갈라타사라이, 터키의 명문 클럽이죠. 여기에 가서 2012-2013 시즌부터 2013-2014 시즌까지 총 2년을 뛰면서 53경기에서 이제 20골을 기록하게 되죠. 여기서는 갈라타사라이 선수로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출전하게 돼서 첼시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4년에는 첼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첼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드록신의 컴백이라고 했었는데, 총 1년 동안 40경기 뛰면서 7골을 기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선수 기록은 이제 미국 MLS 팀에 속해 있는 몬트리올 임팩트라는 이제 캐나다 팀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도 2년 가까이 뛰다가, 그리고 현재는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미국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에 가서 현재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드록바가 기록했던 골들을 보면서 베스트 골이라고 생각되는 골들만 제가 영상에 담아왔는데 함께 보러 가시죠. 그리고 다음은 드록바 하면 선수 경력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드록바 같은 경우는 첼시에서만 1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첼시에서 뛰었을 때 당시만큼은 드록바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드록바가 이렇게 많은 트로피를 올리면서 첼시에서 득점왕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2번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5개 상이 있는데, 이거는 드록바가 개인적인 상으로 이제 수상을 한 건데, 밑에 탑스코어러라고 이제 올림피크 마르세유 맨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저때 당시에 마르세유에서 1년밖에 안 뛰었어요. 근데 1년 뛰면서 득점왕을 받고 그 다음에 첼시로 2004년에 첼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맨 오른쪽에 이제 3개의 트로피는 이제 터키에서 갈라타사라이에 있으면서 총 3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드록바의 코믹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위닝 11이라고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위닝 11이라고 코나미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게 드록바의 취미 생활이라고 많이 합니다. 쉬는 날 대부분 이제 위닝 11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하지만 드록바가 게임을 할 때 자신의 캐릭터로 선발 수상을 시켜서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능력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선발을 시키면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제 계속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파워면 파워, 테크닉,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능력치가 드록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정식으로 코나미라는 회사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한 말이 다음 시리즈에서는 자신의 능력치를 더 올려달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는 정말 파워면 파워, 테크닉, 위치 선정, 슈팅 이런 거를 이제 드록바의 최고의 전성기 때만큼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다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밑에 거는 드록바가, 이건 정말 저도 좀 웃겼는데, 드록바가 어느 날 첼시 구단 정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유니폼 판매율이 되게 낮다는 걸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램파드와 존테리가 유니폼 판매량이 1위, 2위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국 선수들이고 하니까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드록바는 이제 그걸 보고 좀 자기 유니폼 판매 순위가 좀 낮다는 걸 보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몰래 자신의 유니폼 50여벌을 구입합니다.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드록바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록바는 신용카드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사인하는 게 있잖아요. 사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평소같이. 그랬는데 첼시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주문량을 보고 이건 드록바가 샀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팬들이 드록바의 이런 코믹한 행동을 보고 유니폼을 엄청 많이 사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때 드록바가 유니폼 판매량 1위까지 찍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록바가 정말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검은 예수, 드맨, 그리고 제가 이제 적어놓은 드록신. 개인적으로 드록신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사람들이 드록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이긴 한데 대부분 모든 분들이 첫 번째 스토리만 아시고 그 뒤에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찾아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2005년 코트디부아르가 2006년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었죠. 그때 당시에 드록바가 조국한테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록바 발언대로 전쟁을 일주일 동안 멈췄는데 일주일 동안만 멈추고 바로 다시 재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2008년에는 드록바가 발롱도르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는데, 최고의 상은 이때 당시 호날두가 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상을 받고 조국으로 갑니다. 조국으로 가서 남부 지역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후 드록바가 이런 말을, 이 상을 받은 거는 코트디부아르 전체의 영광이니까 북부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한테도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거기서 문제는 남부 지역 대통령도 같이 가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생중계로 찍고 있어가지고 남부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가서 드록바랑 남부 대통령 그리고 북부 지도자가 셋이서 이제 만난 거죠. 만나게 돼서, 근데 드록바가 갑자기 북부 지도자한테 인터뷰하듯이 이제 물어봤대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북부 지도자는 평화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 아무리 스타라고 하지만 스타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인터뷰하듯이 물어보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드록바랑 이렇게 3명에서 만남을 가진 후 나중에 남북 통합 축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내전도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축구선수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멈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엔 드록바 팬분들이나 첼시 팬분들은 드록바를 더 존경하게 되고 또 팬으로서 좋아하게 되고, 드록바 팬이 아닌 사람들마저도 드록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드록바가 전쟁을 멈춘 이런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그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트렌라이프 프로듀스